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흑대마가 완벽하게 바깥은 딱 하나의 공간도 없이 포위가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하지만 이 흑대마는 여기에다가 한 집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 백돌 석점에 대한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이 대마를 살릴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아주 쉬워 보이는 문제에 함정이 있는 법이죠. 예쁜 꽃에 가시가 있듯이 쉬워 보이는 문제에는 항상 베개의 반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흙이 그런 가시에 찔리지 않고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아름다운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감이 한 두 개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일단 어딘가를 좀 끊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바로 일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수는 이제 백이 이 두 점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 자리를 연결을 했을 때 그대로 여기를 붙여간다면, 자, 이 백도를 배붙임 후의 맥점을 이용해 가지고 제압을 할 수 있어서 흑대마가 쉽게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흑이 여기에서 간과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백이 이렇게 먹여쳤을 때 아직까지 흑이 이쪽을 이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이 패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패라는 성과를 내긴 했는데 뭔가 좀 백의 입장에서도 좀 더 좋은 게 있다면은 좋겠죠. 자, 그러면은 백이 여기에서 뭔가 좀 적의 급소, 나의 급소, 요 자리를 좀 넓혀가는 것을 좀 구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백은 대궁소궁이 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바램을 하고서 둔 수인데, 자, 흑이 소궁으로 만드는 수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삼궁은 역시 가운데 자리가 급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때리는 순간 백이 여기를 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존재치 않거든요. 자, 그래서 백이 두 점을 살려갈 때 이것은 바로 빅으로 흑이 살아날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자리는 이제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면서 같이 사이좋게 한 집씩 나눠가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를 끊어가면 뭔가 좀 백이 약간 더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아, 그렇죠. 요게 의외로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백이 이 자리를 막아가면은 바로 막아가지고 틈을 안 주는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돌이 없을 때는 여기에 돌이 놓였다라는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 양단수를 허용할 거라는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백은 어느 쪽을 공격을 하더라도 흑이 백을 잡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두지 않고 바로 요 안자리를 두면서 흑대마를 모두 따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착시 현상을 이겨낸다면 백이 여기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흑의 이 끊어가는 수는 바로 이 막는 수로 인해서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죠.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반대쪽으로 끊는 수로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수로 인해서 뭐 이거는 바로 그냥 끝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백이 여기를 뒀을 때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이쪽 돌을 따내지 않는 것이 이제 함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가운데 자리, 호구 자리를 한 번 더 들어가면, 자, 이거는 이어줄 수는 없거든요. 여기 따냈을 때 옥집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흑이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백이 따내면서 백이 단패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흑은 또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백이 좀 유리한 2단패이긴 하지만, 흑이 유리한 2단패죠. 하지만 어쨌든 패라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흑은 이때 패를 하는 요령은 그냥 만약에 패감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손을 빼고 다른 자리를 손을 빼고 이런 식으로 손을 3번 빼는 것을 구상하는 것이, 여기에서 패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다른 자리를 2번 연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 패가 흑이 좀 유리한 2단패이긴 한데요. 자, 근데 너무 억울하죠. 왜냐하면 흑이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였으면은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따내는 것이 함정에 빠지는 수인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순간에 따내는 것이 득이 될 때가 거의 90% 이상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귀입니다. 그래서 특수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 패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요 자리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백이 석점을 구출해봤자 손을 빼주더라도 나중에 요 한 점을 추가로 따내면서 확실하게 두 집을 내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요 끊어가는 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자, 이때 바로 백의 반격 수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여길 단수 치는 수이죠. 따내면은 여길 둬서. 방금 전에 보셨던 흙이 다소 유리한 페이지만 어쨌든 패를 만들어 가는데 성공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이 이 패를 내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아니죠. 백이 아니라 흙이 노력을 해봐야죠. 자, 하지만 흙이 둘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없어요. 일단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빵따냄을 하는 순간 이 자리를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건 흙이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되고요. 아, 이런 게 있나요? 여기를 한번 두고 키워버리는 묘수, 먹여쳐주고 따낼 때 여길 끊어가는. 야, 이렇게 하니까 또 빅이 납니다. 백이 이제 이쪽을 들어갈 수도 없고 흙이 여기를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되면서, 야, 흙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또 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 뭔가 선물 보따리를 이렇게 두 개를 내놨어요. 자, 이거는 이제 따내는 것이 맞습니다. 안 따냈다가는 흙이 그대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선물은 일단 열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번째 선물에는 독이 가득 감겨 있는 그런 수였는데, 이것은 열어보지 않는 그런 좋은 수가 있죠. 그대로 무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흙이 요 한 점을 따내봤자 그 다음에 여기 두 점을 연결을 해주면 바로 요 자리가 이제 옥집이 되면서 두 번째 선물함, 독이 담긴 그런 선물함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를 흑대마를 제압하는 것으로서 전달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여치는 수는 무시하는 것으로 인해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끊어가기에는 백이 이쪽을 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를 먹여치고 싶어도 네, 그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여기를 단수 치는 것은 더 터무니없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어도 잘 안 되고, 또 반대쪽으로 있더라도 뭐 지금 흙이 되는 그림은 도저히 나오질 않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지금 치는 수를 뒀을 때 흙은 패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좀 유리한 패이긴 하지만 말이죠. 야, 요런 게 또 숨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또 안 된다면은 또 한번 비틀어 봐야 됩니다. 자, 어디를 둬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또 백이 둔 자리를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를 쳤을 때 백이 이쪽을 뒀기 때문에 역시 늘 그렇듯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때려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백이 여기서 이제 움츠려 들면 이 한 점만 제압을 해주면 깨끗하게 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백도 이제 용감하게 맞설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이 자리를 이어서 흙이 끊는 것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이거는 보시다시피 이제는 또 패가 나면서 이 패는 그냥 단패입니다. 백이 다음번에 그대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흙이 패를 안 하는 것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충이 되죠. 그러니까 또 패가 단패가 나게 되면서 반쪽짜리 정답이 되는 거죠. 야, 뭔가 좀 백이 굉장히 끈적끈적한 수들이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패를 내주지 않는 것이 진짜 가능할까 싶은데, 자, 그러면 오히려 이도를 공격을 안 하는 척을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있기만 해도 여길 끊어갈 때 너무 터무니없이 안 됩니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상당히 좀 특수한 맥점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길 끊었을 때 여기가 일단 급소 자리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최후의 자리에 돌이 오는 것이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살짝 비껴가면서 급소를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바로 2의 1의 급소 자리를 다르게 갖다 붙이는 이런 묘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셨다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감각을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천재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일감을 한참 벗어나는 자리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일단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은 여기를 끊어가면 이 한 점이 바로 제압이 돼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없고, 또 반대쪽으로 집어넣더라도 그 다음에 백이 둘 수 있는 곳은 없죠. 모두 착수 금지가 되면서, 자, 대거를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무려 6집. 자, 그러면은 백은 6집을 주지 않으려면 일단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요때 바로 여기를
끊어갑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제는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쪽을 여길 두는 것은 흑이 흑선빅으로 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따내가지고 뭐 흑이 패를 낼 수 있는 건덕지를 없애면 흑이 이 자리를 둬서 자, 이제는 이렇게 요 가운데 자리를 같이 공유하면서 멋들어지게 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유혹한다고 손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유혹한다고 해서 이렇게 패를 들어가면은 백이 많이 유리한 패가 되거든요. 덩어리가 흑돌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흑은 그냥 이렇게 단수치고 결정을 지어주면 아무 문제 없이 흑대마를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 애초에 여기를 끊었을 때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이어서 왔을 때 흑이 배붙임을 하면 패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이 모양에서도 흑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면은 패를 안 내주고 요 1의 1 자리를 먹여치게 되면 똑같이 빅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게 성립하지 않았던 이유는 백이 바로 여기를 지금 단수 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답도는 그 타이밍, 백이 여기를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을 뺏어내면서 자충으로 백을 유도하는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이제 백은 다른 수는 없어요. 여기를 막는 것도 여기를 끊는 순간 양단수가 되면서 흑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백이 뭐 이런 거, 먹여치는 거. 자, 이거 살짝 조심하긴 해야 돼요. 자, 요런 게 은근히 받기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괜히 여길 두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또 큰일 납니다. 이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이 따내면서 또 백선패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두고 나서 뭔가 먹여치거나 뭔가 해보는 것도 아까처럼 무시하는 순간 흑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흑은 이런 거 초콜릿 준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대로 끊어가지고 요 한 점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정답도하고 수순만 다를 뿐 똑같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붙이는 순간 뭐 이런 거는 이제 끊어가면은 오히려 백이 후수빅이 되죠. 그래서 백의 최선은 결국은 이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때 여기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따내면은 한 집씩 이렇게 나란히 사이좋게 이쪽 집을 나눠 가지면서 멋들어지게 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둬가지고 어차피 흑이 유리한 패니까 백이 지금 이걸 두면 이렇게 두는 것이 집으로 훨씬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돌을 무려 2번을 따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쪽 3집을 가져갑니다. 돌 2개하고 1집, 여기까지 4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흑이 4집이 더 많죠. 반면에 정답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붙여서 오히려 1집 따먹는 걸 내줬기 때문에 100이 플러스 1집이 됩니다. 이거는 나눠 갖는 자리고요. 자, 그래서 집으로는 무려 5집 차이가 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활 문제의 특성상으로는 패보다는 빅으로 살려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전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히 이렇게 두는 것보다 이 유리한 2단패를 결행해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생깁니다. 자, 대부분의 문제는 100% 사는 것이 패보다 확실하게 좋은 게 더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전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끊는 것도 충분히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확한 정답은 사활 문제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모든 변화를 다 읽어내셨다면 이 바둑판을 우아하게 멋지게 지휘하셨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셔도 될 듯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재밌는 사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 즐겁게 바둑판을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